일단 림프종이 재발하고 항암치료 잘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이 10명 중 3명만이 향후 치료에 반응을 해서 결국엔 완치가 됩니다. 나머지 7명은 치료를 계속 바꿔야 되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19, 20, 22는 이제 우리가 이제 림프종을 나눌 때 이제 B세포와 T세포로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가 B세포 림프종이 훨씬 많습니다. T세포 림프종보다. 그래서 B세포 림프종을 나눌 때 쓰는 그 숫자가 19, 20, 22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B세포의 림프종이다라는 표지이자 이 숫자들이 이제 추후 세포 면역 치료의 표적이 됩니다. 19냐, 20이냐, 22냐, 이걸 이제 공격하는 표적으로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완전 관해라는 표현은 완치는 아닙니다. 완전 관해는 항암 치료를 해서 영상학적으로 암이 보이는 게 없다. 이거를 우리가 관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관해 상태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돼야 우리가 이제 완치다. 앞으로 재발은 거의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 관해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평가를 했을 때 병이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이전보다는 현격히 줄었다. 이런 걸 이제 부분 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그대로 있거나 진행하거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림프종 환자한테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진행 생존율, 무진행 생존 기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임상은 짧으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기간을 삼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5년 생존율 이렇게 보듯이 5년 무진행 생존율 내지는 무진행 기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재발을 해도 살아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진행이라는 것은 이제 병이 재발도 안 하고 병 재발 없이 내가 병의 어떤 진행의 증거 없이 5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무진행 생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존을 10명 중에 몇 명이 하느냐, 퍼센트, 내지는 무진행 생존 절반 정도, 환자 10명 있으면 한 5명까지 절반 정도가 무진행 생존하는 기간이 언제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월수로 해서 이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평균이랑 약간 달리, 이제 의학 통계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했으면 그 치료 숫자를 쫙 순서대로 세워놓고 그 중에 딱 중간, 가운데 숫자 있는 요 지점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꼭 범위랑 같이 제시를 해주거든요. 중앙값이 다 있으면 제일 적은 숫자, 제일 많은 숫자, 그리고 중간값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뒤에 나오는 강의 자료들의 이런 용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5%의 림프종 환자들은 진단됐을 때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RCHOP이라는 표준 항암요법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병기가 높을 때는 좀 더 강도 높게 우리가 임상에서 RCHOP에 플러스 어떤 다른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표준 항암요법은 RCHOP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는 이제 완치를 획득을 하는데 33%는 재발을 하고 이제 재발한 다음에 이제 불응으로 넘어가는 환자군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자가 졸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환자를 나누고 이제 이식 대상자가 되면 고강도 구제 항암요법을 한 다음에 관해가 됐을 때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부분 관해가 됐을 때도 이제 환자가 이식을 한 후에 좀 생존율이 있겠다, 좋아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은 자가졸모세포 이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치료군으로 넘어갑니다. 이식 비대상자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치료 효과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쪽 치료들을 고려를 하는데 이제 외국의 치료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의 보험 수가 체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나라도 바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런 요법들, 카티세포, 동종세포 이식 외에 새로 나온 신약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드리고자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가졸모세포 이식은 처음 재발했을 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완전 관해가 되면은 이제 5년 동안 추적 관찰해서 완치. 그렇지 않고 재발을 하면 이제 다음에 3차 요법으로 이런 신약 치료들, 세포 치료, 면역 치료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어떤 치료가 나눠져 있다는 걸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차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3차 이상의 요법에서 티사제닉 류셀, 카티, 킴리아 치료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치료 지침이고, 카티도 없고 면역세포 치료가 많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던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 저희 병원, 서울 성모병원 데이터인데 1020명의 환자의 재발률은 한 36% 정도 됐습니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재발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치료한 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재발을 하는데, 그 환자분의 3분의 1은 또 이제 불응으로 갑니다. 항암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에 반응을 안 하면은 뭐 앞으로 뒤에 나올 치료들도 다 항암 치료인데, 지금같이 어떤 세포 치료나 면역 치료가 개발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환자를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불응을 하면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의사한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도 어떤 면역 치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이제 제어하고서 죽이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남의 면역 체계를 통째로 이식을 해서 이제 이식편대 암 반응을 유발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완치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치료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논문이 출판이 됐는데, 이제 부분 관해라도 획득을 한 환자들은 이식을 하고서 생존율이 54.1%의 그 무진행 생존율이 46.4%나 됐어요. 그 10명 중 한 5명 정도는 이식하고 관해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살고 계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 조건은 이식하기 전에 관해를 유도하는 항암 치료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네, 부분 관해라도. 네, 그렇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식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면역치료, 이중항체, 카티 세포 치료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분관해 이룬 환자들은 관해가 76.7%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4년, 5년 추적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50%는 계속 관해를 유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병이 전혀 항암에 반응을 안 한다, 안전병변에서 병이 진행을 한다 하면은 겨우겨우 관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금방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수 이상이 재발하고 그 뒤로는 반응도 없고, 관해를 유지하는 사람이 뭐 9.1%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카티 세포 치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 세포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특히 공격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T 세포라는 세포에 요런 이 표적, 이제 19 요쪽이 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너는 얘만 공격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시키면서 요런 리셉터를 넣어줘서 그 세포는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이제 나는 CD19 요 악성 암세포만 공격을 하겠다는 어떤 표적을 딱 지정을 해주고 걔네들 배양해서 다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들어오면 이 세포는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2022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이제 세포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제 완료가 되고 구비가 되고 허가가 돼야 국가에서 카티 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치포를 처리를 해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생산 라인은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냉동을 시켜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세포 분마스를 통해서 세포를 뽑아서 킴리아 제조를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병이 좀 많이 없으면 괜찮은데 병이 많고 병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럼 우리가 각효항암 치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병이 더 진행하거나 킴리아가 주입되기 전에 환자가 돌아가시는 거, 병 때문에 나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킴리아가 이제 올 때가 됐다, 이게 이메일이 오거든요. 이제 이때쯤 도착 예정이다 하면 이제 환자를 입원시켜서 이제 전처치 항암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카티 T 세포라는 이 카티 세포가 치료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어떤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제어를 해주는 항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킴리아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주간 급성 합병증을 집중 관찰을 하는데, 이게 면역세포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면역 반응이 좀 과잉하게 일어나면 내 몸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열도 나고 혈압도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전쟁터가 된 거죠. 몸이 전쟁터가 되면은 그 전쟁터에 있는 민간인이나 일반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제들을 쓰는데 이제 토실리주맙이라는 어떤 특정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제를 써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최소화하면 그 뒤로는 이제 이런 증상이 뭐 반복된다거나 추후에 다시 나타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런 합병증, 카티 세포 치료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잘 관찰을 하고 이제 그게 잘 제어가 되면은 이제 한 달 정도에는 뒤에는 이제 환자가 퇴원을 해서 외래로 오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출 증후는 어떻게 생기느냐? 카티 세포와 암 세포가 전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염증 물질이 IL6라는 사이토카인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유발하는 핵심 인자이기 때문에 얘들의 어떤 분비나 작용을 막는 약제들을 쓰는 거죠. 토실리주맙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 약이 표준이고 이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추가적인 약제들의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 치료가 우리 임상에 적용이 되려면 일단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정적 피보탈 트라이얼을 하는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정 부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반응률은 완전관화, 부분관해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10명이 100명이 있으면 52명이 들었다 이런 뜻이죠. 전체 반응을 했다는 뜻이고 그중에 완전관해는 40%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1년 동안의 무진행 생존율이 49%, 전체 생존율은 65%. 이거는 이제 그 세포 면역 치료가 없을 때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도 하지 않고 그냥 항암만으로 유지했을 때는 전체 반응률 완전 관해율이 거의 20% 정도도 안 됐거든요. 거의 대부분 환자분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이 반응률은 상당히 아주 좋고 획기적인 반응률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야, 다음에는 카티 세포 치료가 대세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제약사들과 이제 전문 연구 그룹들이 이제 여러 카티제 치료제를 개발해서 임상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킴리아의 장기 추적 결과를 보면 40.3개월간의 무진행 생존율이 그러니까 이제 3년으로 끊었을 때 31%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이제 무진행 생존을 획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개월째 관해, 그것도 부분 관해도 아니고 완전 관해를 획득하는 사람은 이 3년이 지날 동안에 50% 밑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개월째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3개월째 완전 관해가 돼야 추후에도 재발 안 하고 이 카티가 계속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임상의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째 PET-CT를 찍고 확인을 했을 때 완전 간해다. 그러면 이제 재발 확률이 많이 줄겠구나. 좀 치료가 효과가 있겠다. 판단을 하는 거고 이 3개월째 PET-CT를 찍었는데 부분 간해라든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 병이 더 진행을 하고 다른 치료를 다시 고려해야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째 우리가 그런 임상적인 자료로 판단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격 요건을 통해서만 들어온 환자들이니까 그런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상태가 더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사용 결과 새로 이제 그 약이 이제 시장에 풀려가지고 이제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도 그 치료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다. 치료가 임상 시험과 그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자료고 거기에다 이제 환자 나이도 중요한데 환자 나이가 지금 91세 환자도 있고 89세 환자도 있고 80세 환자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도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식 치료보다는 좀 나이의 어떤 제한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환자 컨디션만 괜찮으면 더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세포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3차 치료 이상 받은 비율이 85%면 항암 치료를 엄청 많이 받은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저거 쓰고, 저거 안 되니까 저거 쓰고, 저거 안 되니까 저거 써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카티 세포 치료를 하자. 이렇게 결정돼서 온 환자의 비율이 85%라는 얘기입니다. 요 컨소시엄 요 그룹에서는. 그래도 완전 관해율이 이제 36%는 됐던 거죠. 12개월 무진행 생존율 34%였고. 그래서 이제 극적인 치료 효과를 보인 걸 보면 이 환자도 항암 치료 엄청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덩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림프종들은 몸 안에 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CT를 찍으면서 반응을 보고 평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병이 밖에도 있으니까 이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카티를 주입한 후에 이 암덩어리들이 타오르듯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그 뒤에 뭐 다른 추가 치료를 안 했는데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완전 관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물론 다 좋은 극적인 치료 효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치료들이 항암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래 나이가 되게 중요한 예후 인자거든요. 림포마에서는, 림프종에서는. 근데 카티 치료에서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그거 말고는 신체 활동도 떨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했어요. 80대지만 산책도 하고, 산도 다니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60세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산책은커녕 집에서 계속 이런 신체 활동도가 나이보다 더 중요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종양부하가 크면 클수록 불리한 거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첫 항암, 알찹, 기본 항암에 불응한 경우에는 카티에도 잘 안 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카티에 좀 잘 안 들었고, 각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이제 좀 치료 효과가 좀 안 좋았다는 게 좀 증명이 좀 돼 있죠. 그리고 혈소판 감소나 젖산 탈수소 향상, 수소 효소가 상승했다는 것은 종양 부하가 크고 종양이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카티를 해도 좀 예후가 안 좋은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병원은 이제 재발 3차에 쓴 환자들만 이제 모아서 보면은 22명이었는데 그런 환자들은 전체 생존율 53%에 무진행 생존율 41.4%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3차 요법으로 재발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안 듣는 사람을 바로 골라서 카티를 하면은 이 정도의 무진행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항암 치료를 잘 안 들어서 우리가 카티 치료를 해보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치료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요법에서 안 되면 3차에서 바로 카티 치료를 하자. 요즘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치료가 없어서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발하면 바로 카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줌마 트랜스폼 이런 치료제에서는 이제 카티 치료제가 2차 치료약으로서도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킴리아는 안타깝게도 그 효과가 좀 증명이 안 돼서 2차 요법에서 킴리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상 그렇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치료군에 포함되거나 배제된 환자분들도 그렇거니와 이제 각요 항암 치료를 한 환자들 중에 이제 암이 너무 많이 진행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암이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좀 이 그룹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티 세포 주입 전에 질병이 진행한 경우가 25.9%나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카티 치료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선별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치료를 진행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4주 걸리는 건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극복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제약회사에서 좀 더 이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노력이 돼서 단축이 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3차 치료법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이드라인 상으로선 재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카티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임상이 성공한 이후로 이제 2차에서 이제 카티를 쓸 수 있는 이제 길은 외국에서는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들어오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2차 요법에서는 자가이식을 고려하거나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고려하고 그게 안 되면 바로 3차로 카티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티 T세포는 이제 내 몸에 있는 걸 쓴 거기 때문에 내 몸 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카티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주고 하는데 이제 돈이나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사실 그 환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주 건강할 수가 없어요. T세포 자체가. 그래서 건강한 동료자를 동원해서 만들어가지고 얼려서 보관해 놓고 있다가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동종 카티라는 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숙주 반응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식처럼. 그래서 숙주 반응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과학적 방법들이 이제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용화된 건 아니고, 그럼 카티 세포를 치료를 했는데, 뭐, 꿈의 치료라고 하는데 왜 병이 진행을 하고 반응을 안 하냐? 하는 건 이제 암세포도 이제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 된 애들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구조를 바꿔버리거나, 이제 표적이 없는 애들이 암세포의 대대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된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암세포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카티 세포의 어떤 공격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할 수는 없고 이 치료제가 재발의 어떤 요인도 가지고 있고 암세포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그 대응에 또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표적을 2개를 같이 발현하는 애들을 가져와서 얘가 숨어도 얘는 잡아서 죽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여러 치료요법이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표적과 면역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종 치료에는 요즘 다양한 표적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표적 약제가 모두 어떤 림프종의 세부 유형에 다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약은 이 유형, 어떤 약은 저 유형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긴 한데 어떤 작용 기전은 세포 증식, 암세포는 세포가 그냥 무한대로 계속 증식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증식을 자극하는 경로 회로를 끊어버린다거나 세포가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세포들은 세포가 자가 사멸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전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어떤 사이클을 끊어버려서 죽음을 유도를 하는 암세포에 그런 방법들, 그런 기전을 통해서 이제 표적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 암 치료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재발 및 불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은 폴라투주맙 베도틴이라는 약인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라비알 이때 하는 약이거든요. 얘들은 항체에 약이 붙어 있고 항체가 붙으면 암세포 내부로 진입해서 미세소관은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나 세포가 이제 작동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염색체를 나눈다든가 뭐 세포 전달 물질을 이동시킨다든가 하는 어떤 기찻길로도 작용하는데 얘네들 작동이 방해가 되면은 세포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파시타맙도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돼 있는데 타파시타맙과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레날리도마이드는 이제 이 우리 몸의 면역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더 잘 죽일 수 있는 어떤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타파시타맙은 이제 이게 리투키막 같은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표적이 CD19고 CD19가 결합을 하면 뭐 항체가 결합한다고 이게 그냥 암세포가 퐁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저기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포식 세포가 와서 저기구나 하고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 세포가 와가지고 이제 이 표적 세포를 죽이는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을 깔아주고 죽이고 하는 역할을 하는 항체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체 약물 복합체라는 건데 이제 항체가 붙으면 약물이 떨어져 나가서 얘네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정상 DNA 염기에 끼어 들어가서 세포 분열이 멈춰버리는 거죠. 세포 분열이 멈추면 그대로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 이중 항체는 CD3은 우리 몸의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CD19, CD22 이게 한쪽 표면에 있어서 우리 몸의 T세포를 잡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이렇게 잡아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 죽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죽음의 중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면 또 딴 데 가가지고 붙어서 죽이고 또 딴 데 가서 붙여 죽이고 그래서 물질들을 쫙 넣어주고 이제 죽이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 세포 치료와 이중항체는 이제 이중항체의 어떤 기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폴라비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기존에 쓰는 비알 요법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게 또 증명이 됐어요.
전체 생존율이 4.5개월 대 12.4개월이었고, 주요 부작용 중에 말초신경병증, 손발 저림 증상들이, 그레이드 3 이상이면 생활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약을 고려하는 상황은 동종의식이나 카티세포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 아니면 카티세포 치료를 실패했던 환자, 아니면 이제 카포티 세포 치료 중 가교항암으로 쓰죠. 가교항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교항암을 하고 병을 좀 조절한 후에 카티세포 치료를 하면 더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식 치료한 후에 부분관해라도 획득을 해야 반응을 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종양 부하도 좀 적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봐도 전체 반응률이 63%에 완전 관해율이 53%.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어떤 약제 혜택을 받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반응 지속 기간이 이제 10.9개월이었던 게 좀 있긴 합니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반응이 좀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연구가 길어지면 이제 계속 추가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계속 재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가교항암 치료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폴라비알이 좀 대세가 돼 있어요. 부분관해라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법이고, 강도를 아주 심하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카티 가기 전에 지치거나 감염성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적거든요. 예,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폴라비아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은 쓰지 않았을 때보다 썼을 때 생존율이 좀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게 다 1:1 대응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강도를 좀 줄이고 폴라비아를 쓰면서 카티 치료를 하니까 생존율이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어떤 컨셉을 준 거죠. 이 데이터가. 그럼 카티 세포 치료 실패했을 때는 어떡하냐? 거기에도 이제 폴라비알이나 레널리도마이드, 아까 말했듯이 판 깔아주는 약제인데, 이제 그런 기간에 이제 항암제의 조합이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고는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가교 치료에 폴라비알을 쓰면 또 그 후에 또 폴라비알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폴라비알 자체가 한 번 쓰는데 1,800만 원 정도 좀 금액이 비싸니까, 이게 환자랑 잘 상의해가지고 앞뒤 치료의 어떤 계획을 고려해서 좀 약제를 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파시타밥이라는 약은 항체 치료제고, 이제 부착 부위 C19 표적 부위에 붙으면 이제 포식 세포나 공룡 세포가 와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에서의 전체 반응률이 58%, 반응 지속 기간이 43.9개월로 상당히 훌륭한 반응을 보였고, 이제 완전 무질행 생존율은 이제 완전 관해 환자군에서 엄청 높았죠. 예, 이제 중앙값에 이제 도달도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이제 반응이 부분 관해만 돼도 좀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생존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초기에 완전 관해를 획득한 환자들은 그 뒤에 좀 무진행 생존율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반응 평가를 해서 완전 관해가 되면은 좀 좋은 사인이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의사도 그렇고 환자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점은 이제 후중구 감소증이 좀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반주에서 후중구 감소증이 오고, 후중구 감소증이 오면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촉진제를 쓰면서 환자를 좀 외래에서 좀 자주 봐야 되는 거죠. 그 외에 항체 약물 조파 때는 이제 붙으면 나와서 이제 DNA와 결합해가지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인데, 전체 반응률은 48.3%고 완전 관해는 24.1%야. 그러니까 1:1로 비교하면 좀 치료 효과가 약간 떨어져 보이긴 하죠. 반응 지속 기간 중앙값에 후중구 감소증은 26% 존재 환자가 왔고, 무진행 생존 기간은 이제 4.9개월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의 환자가 이제 재발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9개월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셀리넥서라는 약도 있습니다. 셀리넥서는 이제 핵에서는 이제 물질들이, 이런 수성 단백질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세포 핵과 세포질 사이에 연결고리를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는데, 본사가 공장한테 오더를 내리고 이걸 하는데 그 자체를 차단해 버리니까 이 회사가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27명을 투약한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전체 반응률이나 완전 관해율, 부분 관해율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고, 관해를 어느 정도
관해를 어느 정도 획득을 하면 다음 치료를 진행할 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교 치료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또 신경계로 잘 가기 때문에 신경계를 가는 조그만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신경 림프종, 두경부 림프종 말고 뇌신경계에 생긴 림프종에서는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중항체 치료를 좀 보시면, 이중항체 면역 치료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요즘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얘들은 모두 CD3, 우리 몸의 T세포, CD20, 암세포, 이렇게 표적으로 합니다. 세계 약의 공이 이제 전체 반응률이 63%, 52%, 49%에 완전 관해열이 39%, 30%, 31%로 감이 좀 보면 비슷하죠. 완전 관해열이 10명 중 3명 정도. 10명 중 3명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물론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있습니다. 면역이 작동을 하면 이제 사이토카인이 방출될 거고, 얘네들이 좀 과해도 좀 몸이 전쟁터가 되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투약을 할 때 이렇게 단계별 증량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치료 용량을 확 주지 않고 한번 딱 주고 좀 보다가 괜찮으면 용량 올리고 용량 올려서 치료 용량까지 이제 도달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 중에 이제 이전에 카티 치료를 했던 환자들이 39%가 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그 환자들 중에 병이 6개월 못 가서 재발한 환자들이 75%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을 다음에 뭘 치료할 것이냐, 이중항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3개월째에 완전 관해를 획득한 환자들은 무진행 생존율이 이렇게 위에서 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못 가서 병이 그냥 재발하거나 병이 전혀 반응을 안 하거나 이제 부분 관해만 획득했던 환자들은 3개월 넘어서는 이제 다시 병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카티도 이중항체도 좀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이거는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치료 궁정 완전 관해열을 봤을 때 카티 세포 치료 후에는 34%였죠. 34%. 카티를 치료한 후에 병이 진행을 했을 때도 치료하면 34%는 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티를 실패했을 때 이중항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어쨌든 우리 몸의 T세포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티세포 치료를 하기 전에 하는 치료들이나 카티세포 전에 전처치들, 얘네들이 림프구 세포의 어떤 거를 지치게 해요. 림프구 세포의 작동을. 항암 치료하고 여기저기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아주 건강했을 때랑 달리 좀 뭐랄까 비실비실해서 카티세포 실체한 다음에 이중항체를 줘도 그 CD3에 붙는 T세포가 아주 쌩쌩하게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치료 순서도 좀 우리가 잘 짜야 돼요. 이 두 개를 완전히 붙여서 치료 효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이제 좀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임상을 조금만 더 보시면 이제 용량이 올라갈 때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토실리즈밥이나 약제를 투약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환자의 포션은 되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열 나고 환자가 힘들어하면 토실리즈밥 치료는 하니까 환자의 어떤 그 웰빙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피타맙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량을 올려서 쓰는 요건으로 돼 있고, 얘들도 카티 세포 치료 후에 33.3%의 환자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네. 치료도 이제 추적 관찰 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제 완전 관해 유지 기간이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은 이제 전체 환자군을 얘기한 거고, 치료군별 완전 관해열에서 카티 세포 치료의 35%가 치료에 반응을 한 거죠. 초기 투약할 때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제일 많았지만 이제 좀 위중한 환자들의 포션은 아주 좀 적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해서 보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오드로넥사타맙은 이제 이것도 여기 단계별 증량하는 치료 스킴을 가지고 있고 0.7, 4, 20 이런 식의 단계별 종량을 씁니다. 0.2, 0.5, 2, 10, 10 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관해열이 한 36%, 최고 반응률이 50% 정도 됩니다. 대동소이 비슷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은 4.4개월 정도 됐던 게 있고, 치료 부작용은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이제 그 좀 등급이 높은 부작용이었고, 그런 게 좀 한 절반수 정도에 있었지만 치료를 중단해야 될 정도의 포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치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제 이 치료가 좋다라고 그냥 무작정 이걸 다 적용해서 쓰기는 좀 어렵고, 이제 앞뒤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주치의와 환자, 보호자가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치료 계획을 면밀하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한 후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강도 높은 치료로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2차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카티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가 이식을 하거나 이제 세포 면역 치료로 하는 걸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세포 치료를 너무 처음부터 하면은 그 세포 면역 치료를 안 들었을 때 나중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좀 궁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치료에서는 좀 항암제, 물론 카티가 되면 좋지만 항암제 위주로 하고 3차 치료에서 세포 면역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료한다고 다 반응하고 다 관을 유지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 어떤 시스템은 어떤 치료는 이제 독립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치료는 비슷한 면역 체계를 같이 끌고 와가지고 하는 비슷한 어떤 치료 기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최신의 치료 전략을 저희가 빨갛게 적어놨는데, 그거에 대략적인 우리가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3차 치료에서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항암제 내지는 동종 이식, 이건 이전에 과거에 사용을 했었던 거고, 요즘에는 이제 카티, 킴리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3차 요법에서 바로 환자를 이제 선별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무진행 생존율이 49%, 48% 이 정도는 됩니다. 항암 치료 많이 받고 고생하다가 카티를 하면 약간 치료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좀 빨리 카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컨센서스로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세포 면역 치료들, 셀리넥서는 이제 부분관해하고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좀 과교 치료로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치료도 이제 임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포성 림프종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포성 림프종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 환자가 많습니다. 소포성 림프종을 처음 진단받으면 이제 가끔 병리 등급과 기수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병리 검사 결과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등급 2, 등급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기수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등급은 그냥 병리학적인 등급입니다. 고등급으로 갈수록 실제로 3B 고등급으로 가면 이게 거대 미완수 비세포 림프종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얘들이 모양도 커지고 좀 비자해지는데, 이쪽은 이제 아직은 정상 림프종 세포의 모양을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등급과 고등급, 그거를 이제 등급으로 나눠서 그레이드 1, 2, 3, 3도 3A, 3B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뭐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 4기의 병리 등급은 그레이드 2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기스랑 등급은 다른 거고, 여기서도 이제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몇 가지 탈락한 약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리툭시마, 레날리도마이드, 아까 레날리도마이드가 면역학적인 판을 깔아주는 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R 스퀘어 요법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재발했을 때 많이 쓰이고 있고, 카티도 이제 소포성 림프종 재발해서 이제 우리가 들여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은 저등급인데 고등급으로 어떻게 가느냐? 고등급으로 현진 전환되는 확률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 환자가 재발을 했다. 그럼 조직 검사를 해서 고등급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확인을 하고 치료 계획을 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발을 2년 이내에 하면은 예후가 좀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POD 24라고 하는데, 재발을 그러니까 관의 유지 기간이 2년 이내에 재발을 하면은 다음 치료에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컨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스퀘어, 레날리도마 리툭시마비 이제 2차 요법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알스퀘어가 급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어규멘트 트라이얼, 요런 이 임상 연구의 결과로 허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2차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3A 등급까지입니다. 3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 미완성 비세포 림프종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3A까지. 그리고 리투크시마가 병용을 하는데, 아니 뭐 이전에는 그럼 BR 요법을 썼을 테니까 이런 환자들이 요즘 소포성 림프종 표준 치료가 BR이기 때문에 재발하고 2차 요법 했을 때 BR을 또 쓰면 삭감되는 거 아니냐?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재발을 한 경우에는 이거 리투크시마비 반응을 안 하는데 이거 또 쓰는 게 되냐 하면서 좀 약간 그런 보험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구수가 낮으면 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이 또 호중구 감소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중구수가 낮거나 아니면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은 투약이 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환자들이 또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잘 성립을 하고 보험 요건이 되면은 우리가 2차 요법으로 R 스퀘어, 리투시아 레날리도마이드 치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병이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비가 그렇지 않고 플라시보에 리투크시마만 쓴 환자들보다 훨씬 주는 거죠. 거의 절반 정도 주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네. 그리고 병이 진행할 이제 위험비도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네. 위약분보다 R 스퀘어, 레날리도마이드를 붙여서 리투크시마를 같이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전체 반응률과 완전 관해율도 이제 위약군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았던 거고. 5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이제 추적 관찰의 무진행 생존율의 중압값이 27.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등급 림프종들은 이제 치료 효과가 좋으면 또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오래 하면서 관해가 잘 유지되는지 보고, 그리고 50% 약간 밑에서 얘네들이 이제 평행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재발 확률은 좀 줄어드는 걸로 돼 있죠. 임상을 할 때 5년 길게 봤을 때 이제 저등급은 생존율까지 차이가 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요건 또 생존율도 유의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좀 심해서 고령 환자들은 좀 더 호중구 감소증을 좀 심하게 가중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좀 특히 또 고령 환자들은 저희가 외래에서 좀 자주 보면서 이런 부작용, 호중구 감소증, 기침, 변비, 호중구 감소증, 빈혈, 발열, 피로, 무기력증, 근육경련, 두들기 두통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의사랑 잘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년 이내 재발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좋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재발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에서도 킴리아를 썼습니다. 요 프로토콜은 똑같고. 그래서 요 반응률이 상당히 좋아요. 중간 추적 기간 16.6개월 동안에 완전 관해가 70.3%, 전체 반응률은 90.4%였고. 임상 평가자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독립된 평가자가 평가를 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급은 부분관해를 획득했던 환자가 완전관해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저등급은 또 48.3%가 부분관해에서 완전관해로 갔다고 하죠. 그래서 뭐 부작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대 미완성 비세포 림프종과 소포성 림프종의 어떤 최신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완치를 향한 치료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